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정민은 대학 진학을 위해 도시로 나왔다. 처음 도시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정민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스마트폰은 그의 연락수단이자 정보 수집 도구, 심지어는 친구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민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우울증과 피로감, 그리고 불면증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정민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그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알람 앱을 설치했다. 이 앱은 일정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알림을 보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기능은 자신이 얼마나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고,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동기도 되었다. 셋째로, 정민은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는 자기 전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수면 빛의 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거나 숙면을 도와주는 오디오북을 듣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 외에 정민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스마트폰을 꺼놓고 대화에 몰입하는 법을 배웠고,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정민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결국 정민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민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고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건강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탁에 차려놓은 여러가지 음식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는 시금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시금치를 먹으면 감기 걱정은 놓아도 된단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블루베리가 파이토케미컬과 항산화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하나씩 먹어보면서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세 번째로 마늘을 강조했습니다. 마늘은 자연의 항생제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이 세균과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골목군 박씨는 자주 감기에 걸렸는데 그 후로 매일 아침마다 마늘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였습니다. 그녀는 견과류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필수적인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으며 신나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섯 번째로 풀꽃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녹차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아 면역 강화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의 녹색 차는 항상 따뜻한 녹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였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고구마는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상점에서는 그날 이후로 고구마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7번째는 브로콜리였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많은 브로콜리는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할머니는 설명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진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할머니는 사과를 소개했습니다. 사과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산뜻한 향기와 맛있는 사과를 즐기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홉 번째로 연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염증 완화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어를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소개한 것은 요거트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돌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는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자신이 매일 먹는 10가지 슈퍼푸드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마을에 전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주 할머니의 집에 모여 그녀의 음식을 나누며 모두 더욱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 예전 같았으면 감기로 고생했을 마을 사람들은 이제 빙긋이 웃으며 서로의 건강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에 고단함과 피로를 느낄 때, 특히 그 피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짓누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스트레칭일 것이다. 오늘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피로를 푸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지친 몸이 소파에 눕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벼운 음악을 틀어두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친 후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 서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과 어깨부터 풀어보기로 했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가장 뻐근하게 느껴진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려주며 목을 푸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며 매듭을 푸는 느낌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허리를 풀어주었다. 이 동작은 척추를 고정하고 양쪽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하면서 시작한다. 팔을 올려 머리 위로 쭉 펴주니 전신이 시원해지는 감각이 들었다. 이 상태에서 깊게 호흡을 하며 몸속 모든 세포가 활기를 되찾는 상상을 했다. 하체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다.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던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으므로 다리를 전방으로 펴고 손끝으로 발끝을 터치하듯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다리를 쭉 폈다. 그리고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잡아당겨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을 해보았다. 하체가 풀어지고 나니 전신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모든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로 자리에서 등을 대고 누웠다. 눈을 감고 홀가분해진 몸의 느낌을 한껏 받아들이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마치 짧은 휴가를 온 듯한 기분이었다. 평소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한 번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시간을 되돌린 듯한 기분을 줄 수 있으니 이것은 피곤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저녁의 루틴이 되어야만 한다. 스트레칭 후에 느껴지는 상쾌함은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로도 치유해준다. 이렇듯 매일 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비상의 의미를 가진다. 긴 하루를 마감하고 마음의 휴식을 찾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우리가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네 번째 이야기, 고혈압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특히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몇 년 전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고혈압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심장 발작이 왔다고 했다. 그 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나는 그때부터 고혈압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선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30분간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점점 아침 공기에 상쾌함에 익숙해지며 자연스레 걷는 것이 즐거워졌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고혈압 예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이다. 직장의 과도한 업무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명상과 요가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일상에 도입했다. 처음에는 명상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었다. 식습관도 바꾸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짠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등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직접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고 향신료로 맛을 내는 방법을 배웠다. 이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신체 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 외에도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매주 주말마다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을 새로운 가족 행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아지고 모두가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다행히 할아버지도 이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고혈압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당신도 당장 시작해보면 어떨까? 5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주요한 건강 습관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중요한 여러 습관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흔히 놓치고 있는 건강 습관 10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충분한 수면. 현대인은 여러 이유로 밤 시간을 짧게 사용한다. 업무, 공부, 사회적 활동 등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잠은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필요하며 부족한 수면은 비만, 심장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 규칙적인 운동. 직장인들로 가득 찬 도시는 체육관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짧은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조차도 신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3. 균형 잡힌 식단. 패스트푸드의 유혹은 강력하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건강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4. 정신 건강 관리. 정신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하다. 명상, 일기 쓰기, 심리 상담 등으로 정신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다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물 충분히 마시기. 우리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6. 자기 점검의 시간 가지기.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피로가 쌓였는지를 체크하는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7. 올바른 자세 유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더 자주 구부정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자세는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8. 정기 건강검진 받기. 많은 이들이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소홀히 한다. 조기 진단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사회적 연결망 강화하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정신과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10. 자연과의 시간.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자연과 떨어져 살고 있다. 하지만 산책, 캠핑, 등산을 통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대인이 놓치기 쉬운 이 건강 습관들을 생활 속에 조금씩 적용해보자.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